안녕하세요. 통일촌입니다. 내란 직후 10%대로 떨어졌던 윤석열의 지지율이 내란전으로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사회 양극화와 무한 경쟁에 짓눌려 있는 청춘들이 전투 부대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분단 현실에서 좌우 대립의 살풍경과 전쟁을 경험한 어르신들이 거리로 나섭니다. 이들은 누가 봐도 지배 세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집단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문득 쥐마을의 고양 이 시장이 떠올랐습니다. 지배 세력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생산, 전파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반공반북이고 그 근원은 남북분단 대립입니다. 이는 남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창과 방패입니다. 이번 내란 사태처럼 국가의 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이 무기를 든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에 설 것인가를 강요받게 됩니다. 이때 개인 또는 집단의 경험, 지식, 의지, 신념이 자신의 위치를 결정짓게 합니다. 같은 사회에 살며 같은 문제를 겪으면서도 다른 편에 서게 되는 것은 집단 또는 개인의 문제에 대한 대응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와 광주의 공통점은 모두 저항의 결과로 죽음을 경험했던 도시들이란 점이고, 다른 점은 대구의 경우 이후 패배와 공포의식 속에서 순응하는 문화가 강화되어 왔고, 광주의 경우 지속적인 투쟁으로 진상을 밝혀오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승리를 경험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극단적인 권력의 탄압에 어떻게 대응해왔는가에 따라 집단 또는 개인의 의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집단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기 위해 그 의식과 문화에 동조하는 경향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됩니다. 집단의식, 집단 착각이 함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아울러 해소되지 않는 불만을 문제 해결의 상대가 아닌 덜 위협적인 대상들에게 표출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욕먹고 가족에게 화내는 것처럼 말이죠. 어느 때부턴가 자파라는 말이 집회장에서까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2의 6.25 전쟁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자신감일까요? 좌우 대립 구도는 저들에게 이른바 통일전선과 같습니다. 만국의 우파여 단결하라이죠. 저들에게는 필승 전략인 셈입니다. 좌우 대립은 보수 진영에겐 승리의 경험입니다. 해방 직후 미군 정부터 최소한 6.15 선언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모든 적은 빨갱이로 몰아붙이면 끝입니다. 반대로 진보 세력에겐 불편한 싸움이 됩니다. 초보적,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허접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좌우 대립이라니. 이렇게까지 된 것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가 급격히 나빠진 게 큰 이유입니다. 그동안 윤석열은 틈만 나면 북에 대해 선제 공격, 원점 타격 운운하며 한반도의 긴장 분위기를 높여왔습니다. 전두환 이후 이런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보수 세력에겐 화끈한 우리 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윤석열의 거짓 선동과 국민의힘의 내란 옹호가 극우주의자들에게 이길 수도 있겠다는 환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법원 난동까지 벌이는 것이겠지요. 좌우 대립이든 민주주의 회복투쟁이든 결국 윤석열은 탄핵되고 내란 관련자들은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혼란은 계속될 수 있지만 제2의 6.25를 주장하던 자들도 현실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원상복구입니다. 여전히 일만 생기면 진실을 가리고 좌우를 가르고 빨갱이 운운하며 국민들의 눈에 깍지를 씌우는 세력과 사상 문화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말할 필요도 없이 분단체제 극복이며 통일입니다. 북이 아무리 남측에 관심이 없다 해도 80년 분단이 남긴 상처와 후유증이 아직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이든 연합이든 서로 다른 나라로 살든 뭐가 됐든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국가보안법도 철폐하고 서로를 자극하는 군사훈련도 중단해야 합니다. 계급의식, 저항의식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선각자들의 교육과 투쟁, 그리고 전략적이든 전술적이든 승리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